평범한 날, 주인공 태차이와 그의 어린 시절 친구 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리는 테니스부 소속이었고 재능을 낭비하지 않도록 태차이에게도 빨리 동아리에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잠시 후 태차이는 린을 향해 자전거를 타고 오는 젊은 남자를 발견했고 그 순간 한 소녀가 마법진을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소녀의 수호자를 처리하기 위해 암살자가 나타났다. 칼에서 떨어진 피 때문에 마법진이 작동을 멈췄지만 수호자는 암살자와 싸워 그의 주인을 안전하게 지켰다. 그의 주인을 지켜냈다. 태차이는 자전거가 린에게로 돌진해올 때 린을 보호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부주의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태차이 아래에 마법진이 나타났고 그는 무언가가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린을 마법진 밖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린은 여전히 태차이에게 달려가 매달렸고 두 사람 모두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곧 초원에서 깨어났습니다. 태차이는 린을 확인하러 달려갔고 그녀가 무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에 신호가 없었기에 길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이곳이 그저 외진교회 지역이라고 생각했지만 태차이는 점차 마법진이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 린은 게임에서 익숙한 시나리오라 믿지 않았다. 하지만 거대한 마귀마를 만나자 린의 의심은 사라졌다. 태체는 린이 도망칠 수 있도록 말의 주의를 끌기로 결정했고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한 명만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는 스스로 말의 주의를 끌었지만 말이 공격하려는 순간 검사 한 명이 뛰쳐나와 그를 보호하며 말과 싸웠다. 덤불 속에서 궁수가 말에게 화살을 쏘았고 이어서 마법사 소녀가 그것을 불태워버렸다. 궁수는 그들에게 이것이 악마의 말이며 뿔이 매우 귀하다고 알렸습니다. 그들은 뿔을 채취하여 팔려고 했습니다. 태체는 이곳이 게임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진 세계이며 자신과 린이 그 마법진을 통해 이곳으로 이동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과제는 이곳에서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자신들이 모험가라고 밝히며 태체와 린이 이곳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눈치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곳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었고 옷차림도 상당히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두 사람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 린과 태차이를 근처 마을로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태차이가 린과 화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린이 무언가에 대해 화가 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태차이는 린을 따로 만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했습니다. 린은 그가 죽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살 수 있도록 말이죠. 그가 죽으면 자신은 혼자가 될 테니까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모험가 그룹을 따라 마을로 갔습니다. 수도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그저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활기가 넘쳤습니다. 국경 마을. 그들은 그 후 길드에 가서 모험가로 등록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그룹은 태체와 린에게 생활비로 소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그들은 뿔을 가지고 있었고 돈에 대한 걱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길드에 가서 접수원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등록하기 위한 서류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모험가가 되는데 필요한 마력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모험가가 되는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 등록할 수 없었어요. 린은 구체에 손을 얹자 순간 4개의 빗줄기가 섬광처럼 터져나왔고 접수원을 놀라게 했습니다. 린은 태체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가 손을 대자마자 구체는 금이 갔고 접수원은 급히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길드 마스터에게 두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전화했습니다. 마스터는 그들의 상황을 듣고 여기서는 등록할 수 없으니 이 소녀를 따라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레미아라는 마법사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레미아는 그들을 담당하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길드의 측정 장치가 감당할 수 없었기에 그들의 마력을 재측정하기 위해서 그녀는 직접 만든 2개의 장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은 측정을 시도했고 레미아는 그것들을 매우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둘 다 모험가가 될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이제부터 그녀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한편 암살자들은 다른 세계에서 소환된 자들을 찾아 필사적으로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들을 링화 태체는 때때로 매우 높은 능력치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태체의 마력은 100포 미시천, 힘은 40천이었습니다. 린의 마력은 37천, 체력은 5천이었습니다. 이 수치들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이유는 왕실 마법사조차도 레미아처럼 마력 40파원 바연의 체력 6턴 가진 자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녀는 최고의 힘을 지녔지만 린보다 약간 높을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두 사람을 모두 제자로 받아들인 이유는 그들의 타고난 힘을 어떻게 활용할지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힘을 완전히 다룰 수 있게 된다면 S급 모험가와 왕실 마법사들보다 강해질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그는 혼자서 한 나라 전체를 위협하고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한 나라의 왕이 되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린은 레미아의 두 멜론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머리를 잡았다. 그녀 옆에 있던 미우라라는 이름의 요정은 두 사람 모두를 걱정했다. 다음날 아침 레미아는 그들에게 아침을 주고 마법에 대한 첫 번째 수업을 했다. 마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법을 사용하려면 마법사들은 보통 정령들의 힘을 빌려야 한다. 자연의 정령들의 보통 사람은 한 가지 속성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 미우라처럼 두 가지 속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레미아처럼 세 가지 그리고 린처럼 가장 희귀하게 네 가지 모든 속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린은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테이차이는 자신의 속성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린은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테이차이는 자신의 속성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레미아는 몰랐지만 테이차이는 마법사가 아니라 마녀였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마법사는 힘을 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령들에게서 말이죠. 하지만 마녀들은 계약을 통해 정령으로부터 직접 힘을 사용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것은 마법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며 그래서 그녀는 그가 한 나라 전체와 전쟁을 벌일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어려움에 휘말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자제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원소들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레미아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마녀들 중에는 네 가지 기본 원소를 사용하지 않고 고대 마법을 사용하여 빛과 어둠, 심지어 시공간까지 조종하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미아는 훈련 과정을 시작했고 그녀가 가르칠 사람은 테이차이였다. 그녀는 그에게 마법의 힘을 이용해 자신을 강화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그는 반드시 오늘 안에 배워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저녁을 먹을 수 없었다. 한편 미우라는 린에게 가장 기본적인 불마법을 가르쳤다. 린은 불꽃과 그것이 어떻게 타오르는지를 상상해야 했다. 그녀는 시범을 보였고 린은 공기 중의 산소와 함께 타오르는 불꽃을 상상하려고 노력했다. 그녀의 화학 지식이 배우는 것을 꽤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미우라가 보이는 것만큼 엄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미우라도 린이 곧 자신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린은 그 후 가스로 타오르는 불꽃을 상상해 보았고 성공적으로 파란색 불꽃을 만들어냈습니다. 미우라는 린이 곧 보통 마술사가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린은 테이차이가 연습하는 것을 보러 왔지만 그는 여전히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린은 그가 조금 더 노력해 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자신의 마법의 흐름을 사용하라는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통해 팔 하나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레미아는 린이 미우라와 계속해서 연습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우라의 지도 아래 린이 큰 발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미아는 테이차이가 어떤 정령과 계약할지 아직 알 수 없으므로 그의 신체각 부분에 대한 강화 마법 사용법을 계속 가르칠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익혀야 할 전투 스타일은 마력을 이용한 자기 강화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걱정 없이 마력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내일 많은 마력을 사용해야 하므로 지금 잘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저녁을 잘 먹어야 했습니다. 지금 그날 밤 레미아와 미우라는 둘 다 그들의 비이성적인 힘이 매우 수도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곧 이곳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적어도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은 가르치고 싶어 했다. 자기 방어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치려 했다. 그녀는 앞으로 3주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했고 그 후 시간이 흘러갔다. 테이차이는 이제 혼자서 몬스터 사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리는 마법을 능숙하게 구사하게 되어 원소들을 조합하여 자신만의 기술들을 만들어낼 줄 알게 되었다. 둘 다 성공적으로 몬스터 무리를 제압하고 레미아의 인정을 받았다. 레미아는 지난 몇 주 동안 둘 다 상당한 실력을 쌓았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이제는 그들은 첫날부터 악마의 말을 만났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이제 둘 다 맞서 싸울 만한 힘을 갖게 되었다. 저녁에 레미아는 두 사람이 수업을 마쳤고 더 이상 먹일 수 없으니 떠나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그녀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세계에서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연히 이곳에 오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이곳으로 이동된다. 그들의 반응을 보아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였다. 누가 그들을 이동시켰는지는 몰랐지만 그 사람은 매우 강력한 사람일 것이다. 순간이동은 고급 마법, 특히 시공간 마법이기 때문이다. 주문, 테이차이는 이 방법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찾아야 할 목표물도 매우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곧 모험가로 등록하고 자신들을 이곳으로 이동시킨 사람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세한 내용을 묻고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곳으로 이동시킨 사람에게 자세한 내용을 묻고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할 것입니다. 세계로. 그날 밤 린이 테이차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린이 자신을 따라와 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때 그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는 여기서 혼자 남아 그 악마 말에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 악마 말에게. 둘 다 앞으로의 여정에서 기다리고 있을 흥미로운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린은 방으로 돌아왔고 테이차이는 갑자기 전에 자신에게 지시했던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곧 만날 것이라고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지만 목소리는 곧 만날 것이라고만 말하고 날아갔습니다. 그 후로 테이차이는 그 목소리를 계속 꿈꿨습니다. 2주 전, 그와 린은 마을로 돌아와 모험가로 등록했고 전에 도와주었던 3명의 그룹을 다시 만났습니다. 새로 등록한 사람들은 보통 레벨이 낮은 임무만 받아서 순위를 올립니다. 오늘 아침 일찍 린은 세상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로 가는 지도를 아침을 먹는 동안 길드 여종어버니 길드장이 테이차이와 린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편지를 가져왔다. 그들은 길드장을 찾아갔고 그에게서 그들 둘을 위한 임무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빈민가의 술집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최근 대형 상점에서 물건이 자주 도난당해 빈민가를 통해 밀반입되고 있었다. 이 임무가 2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실패하면 보상을 늘리고 상위 랭크의 모험가들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그들 둘 다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등급을 올리는 동시에 자신의 돈과 명성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들은 조사를 시작했고 밤이 되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레미아의 조언에 따라 능력을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러다 린은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이 팔리는 것을 발견했지만 사려고 하니 평소보다 비쌌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 과일은 은화 반 개밖에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2배가 되었습니다. 최근 도난 사건으로 수입품이 부족해져서 가격이 상승한 것 같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최근에 보급 마차가 거의 도착하지 않았고 괴물의 공격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아서 물건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게뿐만 아니라 시장의 모든 가게가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테이차이는 그를 돕기 위해 과일을 몇 가지 샀습니다. 둘 다 이 문제가 길드장이 언급했던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병, 테이차이는 그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후 임무에서 언급된 술집에 도착하여 한동안 관찰했습니다. 로엉안, 그들은 자신감 있게 들어와서 최근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몇몇 물품들이 있다며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가입해서 조금 더 벌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돈가방을 보여주었지만 이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고 두 사람은 그들을 때려서 말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테이차이에게 맞은 후 그들은 자신들이 낯선 사람을 위해 일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술에 취해 이름을 묻지 않았고 지시받은 장소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라는 지시만 따랐습니다. 그들은 지정된 장소에 가서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상인 대상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그들은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떠난 직후 둘 다 누군가가 자신들을 쫓아오는 것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도망쳐 그 사람을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마주한 것은 3명의 여인 암살자들이었습니다. 상대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린 테이차이는 힘을 약간 증가시키고 한 명을 날려버리려고 돌진했습니다. 린도 돌격하려는 또 다른 한 명을 날려버리기 위해 공격을 가했고 테이차이는 그 여자를 완전히 기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다른 쪽은 연막탄을 던져 도망쳤습니다. 린은 바람으로 연기를 날려버렸지만 다른 두 사람은 이미 도망쳤다. 적어도 아직 신문할 인질은 남았다. 암살자는 그 후 길드 마스터에게 인계되었다. 그는 그녀를 감금하고 꼼짝 못하게 묶어 도망치거나 자살하여 정보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막았다.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링와 테이차이는 그녀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이제 그녀의 선택에 달렸다.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할지 링와 테이차이는 다시 무라를 만났다. 무라는 그들의 레벨업을 축하했고 최근 길드와 그들이 겪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들었다. 그들이 직면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지만 물가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린이 걱정하는 과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무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 과일을 공급하고 수출하는 과수원을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과일을 반복적으로 도난당했고 도둑들은 그들을 보호하는 마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청을 했고 무라는 그것을 받아들여 두 사람을 초대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팀을 구성하고 싶어 했습니다. 무라는 전에는 항상 혼자 행동했지만 이제 팀원이 생겨서 매우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셋은 곧 농장에 도착하여 그곳을 맡고 있는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테이차이가 이 요청을 보낸 백발의 젊은이와 악수를 나누자마자 그들은 갑자기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셋이 그룹을 이끌고 정원을 둘러보는 동안 린은 지팡이를 사용하여 그 지역을 스캔했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다가오는 어떤 생명체를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컸고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후 고위 오우거 하나와 하위 오우거 3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무라는 3마리의 작은 오우거들을 상대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테이차이는 큰 오우거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큰 오우거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뛰어나가 작은 괴물들을 재빨리 베어 쓰러뜨렸고 테이차이는 힘을 더욱 강하게 높여 단 한 방으로 큰 괴물을 쓰러뜨렸다. 주먹으로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그 오우거들이 이 지역 토착 생물이 아니라는 점을 논의했는데 누군가가 고의로 오우거들을 풀어놓았다는 증거였다. 테이차이는 백발의 젊은 남자를 의심했지만 확신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무라는 적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다. 한편 한 마법사는 숲속의 많은 생물들을 죽여 그들의 피를 모아 자신의 힘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차이 일행을 노리고 있었고 심지어 투명 망토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때 붙잡힌 암살자는 자신의 힘이 테이차이의 힘과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습니다. 그 차이를 말이죠. 길드장이 와서 그녀에게 답을 얻었는지 물었고 그녀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테이차이의 조는 계속 순찰을 하던 중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발자국을 따라가 전날 밤 누군가의 캠프파이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따뜻했고 린은 앞쪽에 3명의 인간을 감지했습니다. 그러자 그 조는 다가가 그곳에 3명의 도둑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조는 다가가 그들에게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테이차이의 조는 전진하여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과소평가했고 바로 그 후에 묶였습니다. 두 농부는 그들을 데려가 길드에 넘겼고 백발의 젊은 남자는 테이차이에게 악수를 청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테이차이는 그 젊은이의 손이 왜 그렇게 부드러운지 직접 물었습니다.
농부의 손은 일 때문에 거칠어야 하는데 그의 손은 한 번도 일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오우거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았기에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네, 그가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고 도둑들을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여기로 유인하는 요청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테이차이 일행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마법사도 여기에 나타나 투명화 마법을 해제했어요. 망토를요? 그녀는 이전 사건들에서 도둑들을 보호해온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백발 남자와 함께 이 무리와 함께 놀러 온 거였어요. 두 여자아이는 그녀를 상대하기로 했고 테이차이는 백발 남자를 상대하기로 했어요. 미우라는 그들이 그녀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 왜 행동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했고 그녀는 암살 전술을 좋아하지 않고 정면 대결을 선호한다고 대답했어요. 직접적인요? 그러자 미우라는 화염 마법을 걸었고 마법사는 바람으로 막았기 때문에 린은 바람으로 방역하며 미우라가 강화할 시간을 벌려 했습니다. 마법사는 린의 호어리를 뚫었지만 그녀에겐 아직 물과 흙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발의 남자는 이제 자신의 애완동물인 얼음 늑대를 불러냈습니다. 테이차이가 공격했지만 그의 공격은 늑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백발의 남자는 자신의 애완동물이 로자 종류이며 테이차이처럼 특수한 무기를 갖지 않은 사람은 절대 맞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소녀는 이제 다른 여자를 공격하기 위해 함께 움직였지만 그녀는 강화된 미우라를 막을 수 있었고 린이 원거리 공격을 시도하면 미우라를 방패로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미우라를 때리고 린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우라를 때리고 린을 공격했습니다. 테이차이는 저기 두 소녀만이 화염 마법으로 얼음 늑대와 싸울 수 있었기에 완전히 속수무책이었고 그의 물리 공격은 사실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무용지물이었죠. 백발의 남자는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테이차이를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능력을 말이죠. 이제 결과를 얻었으니 여자가 어젯밤에 모은 피구슬을 사용하여 늑대에게 먹였습니다. 늑대에게 먹이로 준 거죠. 그러자 늑대는 붉게 변했고 테이차이를 아주 멀리 날려버리는 단 한 번의 공격을 가했습니다. 테이차이를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피를 토했고 그 공격이 매우 강력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테이차이를 죽일 의도는 없었고 그저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했을 뿐입니다. 저기 있는 두 소녀를 인질로 잡아 그를 조종하려 했습니다. 만약 그가 복종하지 않으면 그 둘을 노예 상인들에게 장난감으로 팔아넘길 것입니다. 두 소녀는 이제 진지하게 싸우기로 결심하고 일어섰습니다. 둘 다 힘을 높이고 전술을 바꿀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이전 싸움을 그들이 펼칠 공연을 위한 작은 테스트로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곧 시작하려는 공연 말입니다. 그때 미우라가 공격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방금 미우라의 공격을 막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린이 번개처럼 빠른 공격으로 달려들어 그녀를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우라는 어떻게든 그녀 뒤에 나타나 린이 철검과 번개검을 만들자마자 그녀를 차버렸습니다. 철검과 번개검을 만들었죠. 그녀는 철검을 막아야 했고 린의 번개검에 찔렸습니다. 아직 만족하지 못한 린은 먼지 회오리를 만들었고 작은 불꽃 하나로 회오리 전체가 폭발할 것입니다. 그 폭발 후에도 쓰러지지 않자 미우라는 연기 속에서 나타나 그녀에게 직접 배기를 날렸습니다. 그 후에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후퇴하기로 결정했고 더 강해지면 다시 돌아와 둘과 다시 싸울 것입니다. 테이차이가 패배하는 것을 본 백발의 남자는 두 소녀에게 성급하게 굴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미 자신에게 패배했기 때문이다. 그는 테이차이를 이용해 두 사람 모두를 자신의 말에 복종시켰다. 테이차이는 온 나라를 속이고 파괴할 힘이 있었으면서 이렇게 패배해서 분노했다. 그의 힘은 그만큼 컸다. 그는 린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렇게 되었다. 그는 백발의 남자가 린과 미우라를 건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그때 갑자기 린은 다시 그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바람의 정령이었다. 아직 계약 자격이 없었지만 예외적으로 이번에는 그를 도와주세요. 그에게 힘을 빌려줄 것이고 그 대가로 그의 몸은 죽을 듯이 아플 것입니다. 죽을 것처럼.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일어섰습니다. 백발의 남자가 붉은 늑대에게 공격을 명령했고 그는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고
이것이 자신이 가져야 할 부정행위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져야 했던, 그러고는 다시 늑대에게 공격을 명령했지만 그는 바람을 이용해 방역했습니다. 그는 공격을 무효화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을 처리했습니다. 이를 본 백발의 남자는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테이차이는 그를 그렇게 쉽게 보낼 수 없었지만 이제 그의 몸은 힘에 부작용을 겪고 있었다. 그는 그에게 바람배기를 날려 그의 팔 하나를 잃게 만들었다. 그는 테이차이를 다시 만나 결판을 내겠다고 맹세했고 테이차이는 이제 기절하여 회복 중이었다. 얼마 후 테이차이는 깨어나 리미아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놓았다. 그녀는 마력을 완전히 소진해서 일주일 동안 의식을 잃었다고 알려주었다. 그의 마력이 완전히 고갈되었기 때문이었다. 링와 무라가 그를 데려왔을 때 그들은 그가 단지 회복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잠시 후 의식을 되찾았지만 사흘째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자 둘 다 당황하여 그를 진찰받게 하러 데려왔습니다. 리미아는 무라가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테이차이에게 두 소녀가 현재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리미아에게 감사를 표한 후 그 정원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마주했던 것이 생명체의 피를 이용하여 힘을 얻는 금단의 주술인 붉은 계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힘을 가져다 주지만 매우 잔혹합니다. 그는 또한 빌렸던 바람의 정령에 대해 이야기했고 리미아는 그의 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 그녀는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백발의 남자는 테이차이 사건을 그의 교주에게 보고하러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심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교주는 카심이 현재의 좌절감을 풀 수 있는 쉬운 임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그람이라는 여검색에 다가가 손의 표식을 남겨 카심이 그녀를 더 쉽게 조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후 교주는 길드에서 두 사람을 만나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카심에게 전달할 편지를 남겼습니다. 테이차이로 돌아온 힘은 리미아로부터 자신이 소환사 유형의 마법사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힘은 특정 정령과 연결을 맺게 될 것입니다. 정령과의 연결이 강할수록 당신의 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힘을 마스터하는 핵심은 힘이 정령을 보고 듣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령을? 이 세계에서 정령은 용보다도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령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테이차이의 특별한 점은 힘이 정령과 연결되면 정령이 당신 같은 마법사 대신 마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은 마법 활동으로 인한 부담을 짊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혼은 엄청난 힘을 가진 기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 덕분에 하임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치트급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길드의 여종어버는 테이차이가 깨어난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임은 링과 무라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여종어버는 그 두 사람이 아침부터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임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테이차이는 그들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하임이 거리로 나가자 두 명의 무작위 남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소녀를 보았습니다. 낯선 남자들이었습니다. 하임이 다가가자 소녀는 곧바로 하임에게 매달려 도망칠 구실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두 남자도 테이차이를 공격하려 했기에 힘은 뒤로 물러서서 한 명을 발로 차서 기절시켰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명이 쓰러진 동료를 끌고 갔습니다. 테이차이는 그 여자가 스스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너에게 매달리는 척을 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힘은 그녀의 움직임이 전혀 약하고 여린 여자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약하고 여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아네타시아라고 소개하며 테이차이를 전에 만났고 힘에게 배에 주먹을 맞고 패배했다고 말했습니다. 힘은 그녀가 자신이 전에 잡았던 암살자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암살자 생활을 그만두고 모험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암시장에서 도난당한 물건 사건도 조사하고 있었고 이전부터 있던 사건을 조사하여 저택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본관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할 때 테이차이는 광신도 지도자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저녁 무라와 리는 외출해서 돌아왔고 무라는 테이차이가 곧 레미아의 간호 아래 깨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칼을 든 검은 망토를 쓴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공격을 퍼부었고 무라는 막아야 했습니다.
그러고는 동료들에게 마법을 발사하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리는 보호 주문을 사용하여 둘 다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둘대넷의 상황이었지만 그레미는 투명 망토를 사용하여 갑자기 무라를 공격해 사로잡았습니다. 원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관의 명령이었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관의 명령이었죠. 테이차이와 아네타시아는 이제 터널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이 도시 아래에 붉은 계약을 흡수한 고블린 무리가 있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문에 도착했고 아네타시아는 암살자의 기술을 사용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암살자 기술로 말이죠. 그는 그녀가 길드에 넘겨진 후 평범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모험적인 삶을 계속 살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힘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줬다는 사실에 감동했고 그에게 자신의 긴 이름 대신 안나라고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긴 이름 대신 안나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리는 마법을 걸어 밖에 있는 4명의 가면을 쓴 남자들로부터 일시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남자들을 따돌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레미를 만났고 그레미는 무라가 저 탑에 갇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탑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상관의 명령이었기에 그랬지만 둘 다 자신의 먹잇감이었기에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리는 이번에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날아갔습니다. 그녀는 탑으로 돌진해 들어가 그 무리가 붉은 계약을 사용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에게 하나를 날려버리고 나머지는 얼려서 무라를 구하러 왔어요. 마법진을 부수고 무라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이때 카숨과 교주도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인사하러 왔을 뿐 싸울 의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곧 3,000마리의 괴물 군대가 이곳으로 몰려들 것이며 그것은 이 마을 전체를 파괴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카숨은 태체를 다시 만나 복수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복수를 한편 태체와 안나는 다른 문에 도착했고 안나는 앞서 나가서 우연히 마법진을 밟고 골렘을 소환하게 되었죠. 교주와 카스미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몬스터가 3,000마리밖에 없다는 건 거짓말이었죠. 실제로는 지하에 5,500마리, 지상에 2,000마리가 더 있었습니다. 교주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요. 안나는 골렘 앞에서 얼어붙었고 태체가 그녀를 도와야 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괴력을 지녔기에 골렘을 주먹으로 박살낼 때까지 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때 문이 저절로 열렸고 안에는 교주의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교의 교주, 링와무라는 길드 마스터에게 공격을 보고했고 마스터는 이곳을 공격하는 것이 교주가 목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협상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협상은 불가능했습니다. 물건 도난 사건 역시 그들의 소행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물의 공격을 한꺼번에 감행하기 전에 이 도난 사건을 통해 마을을 서서히 약화시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괴물들을 풀어 공격하려 했던 겁니다. 길드 마스터는 태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두 소녀는 태체 없이도 여기에는 경험, 많은 모험가들이 많아 싸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싸울 수 있을 거라고요? 레미아도 도착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태차이가 없는 동안 이곳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싸울 것이었습니다. 태차이는 두 아이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아이들은 고블린을 깨우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고블린들이 여기 사람들을 학살할 것이라는 사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고블린을 지휘할 구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태차이는 깨어난 고블린 무리를 막기 위해 서둘러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안나가 물러서서 자신이 처리하도록 하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루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 아이도 고블린들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하러 가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았기에 그는 그들을 안나가 서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서 있는 곳으로. 그는 이제 자신 뒤에 있는 세 사람을 지키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체는 두 아이에게 이런 붉은 도깨비가 몇 마리나 있는지 물었고 아이들은 도시 아래 곳곳에 많이 퍼져 있어서 정확한 수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몇 마리인지. 그리고 태체는 오늘 밤 편히 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레미아는 적과 모험가들의 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적 차이가 너무 커서 그녀는 강력한 일격을 집중시키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도시 밖의 주요 몬스터들을 모두 해결하고 자녀 몬스터들은 모험가들에게 맡기자는 계획이었어요. 리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레미아에게 시도해보게 해달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물을 증발시켜 압축하여 증기폭탄을 만들겠다고 했죠. 압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축된 물을 폭발시키기 위해 토 속성을 결합할 거라고 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냄비에 물을 끓이고 돌을 넣은 다음 뚜껑을 닫는 것과 같아요. 냄비 안의 물은 분명 사방으로 튀어오르겠죠. 다음 날 아침 몬스터들이 도시문에 도착했고 리는 즉시 대부분의 몬스터들이 떨어지도록 아래에 구덩이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구덩이에 물을 채우고 토속 마법으로 금속을 만들어 가열한 후 구덩이 입구를 막았죠. 그 반응으로 폭발이 일어나 대부분의 몬스터들이 파괴되었어요. 레미아는 린의 계획이 효과적이었다고 인정했고 이제 그들이 방역할 시간이었죠. 길드장은 모두를 이끌고 전투에 나섰습니다. 교주는 자신이 설정한 능력 시험 계획이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장면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모험가 군대가 몬스터들을 대부분 제압했습니다. 린 다음으로 공순이 가장 큰 사람은 여전히 레미아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길드장은 많은 붉은 몬스터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테이차이가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레미아는 교주가 이렇게 많은 피를 얻기 위해 몇 명을 죽였는지 몰랐지만 붉은 오우거들을 발견하고는 혼자서 싸우러 달려갔습니다. 혼자서 말이죠. 그런 다음 린과 물에게 시간을 벌어달라고 부탁하며 기술을 사용할 준비를 했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킬 큰 공격을 계획했습니다. 두 사람은 레미아가 기술을 사용할 준비를 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테이차이는 길드 마스터에게 이 두 소녀가 밀로와 밀로라고 알렸습니다. 그녀들이 그가 늦은 이유였고 그가 그녀들을 도와준 후에 그녀들은 그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나자 테이차이는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는 자신이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대신 마을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신에 레미아는 이제 자신의 기술을 완료했고 3마리의 붉은 오우거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움찔하지 않았고 3사람 모두 각자 하나씩 상대하기로 했습니다. 레미아는 지옥의 불을 풀어놓았고 무라는 불꽃 배기를 날렸고 리는 자력탄을 발사했지만 오우거는 여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력이 다했고 오우거의 손에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테이차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못한 것을 후회했고 그 순간 그가 그녀에게 말할 기회를 주러 왔습니다. 그는 오우거를 밀쳐내고 온 힘을 다해 넘어뜨린 후 확실하게 한 번 더 강력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런 다음 두 소녀를 레미아의 무리에 소개하고 모두에게 잔존 괴물들도 온 것 같으니 싸우는 동안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교주와 카심은 이제 테이차이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여기 모든 사람의 힘을 평가하는 것이었고 그는 이미 실패의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와 카심, 그리고 여기 괴물들은 모두 더 높은 계급의 개인의 꼭두각시였습니다. 길드장은 강한 괴물이 몇 마리 남지 않았고 테이차이가 혼자서 밖에서 상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테이차이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평범한 소녀처럼 대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테이차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인물이 지나가면서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했고 그 말은 그녀가 정신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남은 괴물들을 처리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테이차이는 혼자서 3마리의 붉은 오우거를 상대하며 강력한 주먹으로 하나씩 쓰러뜨렸습니다. 그가 하나를 쓰러뜨리자마자 나머지 2마리는 지하의 생물에게 잡아먹혔습니다. 그가 마지막 하나를 처리하자마자 나머지 2마리는 지하에서 나타난 어떤 생물에게 붙잡혀 삼켜졌습니다. 지하에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레미아는 이 생물이 보통 땅속 깊이 잠들어 있고 거의 자신의 굴을 떠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은신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2개의 머리를 가진 용으로 일반적으로 인간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이번에는 무언가가 그것을 깨웠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교주는 이제 모든 조각들이 단테의 자리에만 있음을 알아차리고 얼마나 많은 테이차이가 풀어낼 힘,
테이차이는 드래곤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도망칠 수는 없었으니까. 피할 수 없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레미아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키라고 부탁했지만 린은 함께 돌아가기로 약속했기에 그의 곁에 남았다. 그래서 테이차이는 린에게 드래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으라고 말했다. 린이 공격받으면 본능적으로 싸우다 질까봐 걱정되어서였다. 공격받으면 본능적으로 싸우다 질까봐 걱정했다. 그러고는 드래곤에게 다가가 바람의 정령을 불러보려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공격하려고 돌진하자 드래곤의 꼬리가 그를 날려버렸다. 그는 자신이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와 그것이 인간의 일에 간섭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일에 아나는 스스로 나왔고 테이차이가 왜 거기에 있는지 묻자 정신을 차렸지만 왜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자 용이 테이차이를 공격했고 아나는 그를 밀쳐내며 자신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심하게 다쳤고 테이차이는 그녀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버티라고 했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아왔을 때 테이차이의 연인이 될 수 있었으면 했지만 그에게 린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그의 친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테이차이는 다시 한번 자신의 부정한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힘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바람의 정령을 불렀고 정령은 응답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잠재의식 속에서 바람의 정령 에리와 만났습니다. 에리는 그에게 그녀를 만나 계약을 맺으려면 충분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약 없이 그의 목숨을 구했던 이전은 예외였습니다. 이전에 계약 없이 그의 목숨을 구했던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테이차이는 충분한 결의가 없었던 것이 자신의 잘못이기 때문에 정령을 탓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의. 그는 이 힘이 자신을 비인간적인 존재로 만들까 두려워했지만 이제 그는 이 힘을 받아들이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준비가 되었다. 그는 린에게 아나를 부탁하고 에리의 힘으로 용에게 다가갔다. 힘으로. 그는 용에게 인간의 싸움에 왜 간섭했는지 그리고 돌아갈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용은 그의 진정한 힘을 보고 싶어 했고 그가 용을 복종시킬 수 있다면 이유를 말해주고 떠나겠다고 했다. 테이차이는 용의 불과 얼음에 합쳐진 힘에 맞서 바람의 힘을 풀어놓았다. 레미아의 말대로 정령은 용보다 상위 존재였기에 테이차이는 손쉽게 그것을 물리쳤다. 용은 항복하며 누군가의 요청으로 왔다고 말했다. 그 자는 계속 그를 노릴 것이며 그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떠났고 컬트 지도자는 주인에게 보고하러 돌아왔다. 그 사람은 컬트 지도자에게 계획의 다음 단계를 곧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얼마 후 마을은 전투 재건을 시작했다. 테이차이는 아나의 무덤을 찾아 그녀가 계속 자신을 지켜주길 바랐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에리를 소환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기에 린은 뒤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때 누군가가 레미아를 찾아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귀족의 딸인 알시나입니다. 그녀는 왕을 대신하여 그룹 전체를 수도로 초대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룹은 알시나를 따라갔고 잠자고 있던 린은 린에게 뺨을 꼬집혀 깨어났습니다. 레미아는 이제 그룹이 소환된 이유를 물었고 알시나는 수도와 왕궁이 현재 두 파벌로 나뉘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왕과 그의 동생입니다. 왕은 왕국을 통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지만 그의 동생은 보수적이어서 그의 모든 정책에 반대합니다. 왕은 나라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재능 있는 마법사들을 소환했지만 그의 동생은 마법사들이 나라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래서 내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도에 도착하자 모두가 이곳이 마치 유령 도시처럼 텅 비어 있고 사람들은 두려워서 집에 틀어박혀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이런 일이 한동안 계속되던 중 갑자기 알시나가 화살을 맞아 타이차이가 그녀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왕의 동생 세력의 암살자들이 보낸 화살이었습니다. 그들은 현 국왕의 정책이 필연적으로 이 나라를 몰락의 위기로 몰고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타이차이의 무리는 궁궐로 들어가 궁정의 주요 인물들을 만났습니다.
여기 왕실에 대마법사 벨라가 있고 저쪽에는 군사령관, 수멜라, 그리고 저쪽에는 샬롯 공주가 있습니다. 그때 왕이 들어왔고 레미아가 왕의 이름을 부르며 이 상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상황을 물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왕에게 무례하다고 생각했지만 왕은 모두를 내보냈습니다. 그는 세월이 흘러도 레미아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들 그녀가 왕과 대등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왕을 돕겠다고 동의했지만 먼저 그가 링화 타이차이를 여기로 소환한 사람인지 물어야 했습니다. 왕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타이차이는 그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자신들을 죽일 뻔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를 위해 사람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레미아 또한 그가 두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이 나라의 문제에 끌어들였다는 사실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에 말이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링화 타이차이는 방으로 돌아가 적어도 자신들에게는 소환 주문을 사용한 사람을 찾았으니 한 걸음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후에요. 알시나가 그들을 샬롯 공주에게 인사시키러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실 시공간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그들을 소환한 장본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시공간을 조작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나라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다른 세계 사람들을 소환하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녀는 마법을 흡수하고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했고 타이차이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이 아닌 들판으로 오게 된 이유는 이송 과정 중 암살자가 잠입했습니다. 작은 칼에서 떨어진 피가 마법진의 예상치 못한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녀는 이 주문이 평생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며 사과했지만 전투가 끝나면 영혼을 팔더라도 그들을 돌려보낼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용감하게 그 말을 하기 전에 얼마나 후회했을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거의 죽을 뻔했지만 이곳으로 소환된 덕분에 소중한 친구들을 얻었기에 그녀가 이곳을 지키는 것처럼 그들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거의 죽을 뻔했지만 여기로 소환된 덕분에 소중한 친구들을 얻었으니 그녀가 이곳을 지키는 것처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 나라? 돌아오는 건 나중에 처리해도 괜찮겠지. 그때 레미아가 그를 찾아와서 따라오라고 했다. 그녀는 그를 시멜라 장군과 싸우게 하려고 경기장으로 데려갔다. 관료들은 링과 타이차이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레미아는 타이차이가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시합을 주선했다. 그러자 그는 칼을 들고 장군과 싸우러 달려갔다. 그는 그녀가 분명히 압도하고 있음을 알고 에리 마법을 사용하려 했지만 멈추고 강화 마법만 사용했다. 한동안 싸운 후 두 사람의 검이 모두 부러졌고 그래서 그들은 손으로 격투. 그가 장군과 막상막하로 싸울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들 놀랐습니다. 그는 장군의 공격을 피한 후 그녀를 땅에 눕히고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녀는 그를 시험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가 정말 강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 타이차이를 제압하고 그에게 결혼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원한다면 그의 후궁이 될 의향도 있고 자신에게 뭐가 흠잡을 만한 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몸매도 좋고 강하며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고 거기에다가 국가에서 월급까지 받고 권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차이는 그 제안을 거절할 만큼 문제 있는 사람만이 할 짓이라 생각하며 일단 더 고민하는 것을 미뤘다. 문제 있는 사람만이 이 제안을 거절할 것이다. 그날 밤 그는 에리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신의 힘이 막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두려워했다. 괴물들 상대로는 전력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다가오는 전투는 평범한 병사들과의 싸움이었다. 그저 평범한 병사들과의 싸움일 뿐이었다. 또한 린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차라리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린이 손을 더럽히는 것보다야 에리는 그가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잘 해낼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방으로 돌아가 린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그녀가 없었다. 여러 방을 궁금하게 살펴보다가
우연히 린이 막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욕실에서. 그래서 그는 뛰쳐나가 문을 닫고 머리를 부딪히며 사과했습니다. 그때 교주가 공주를 만나러 왔고 이미 늦었으니 휴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기에. 다음날 아침 타이차이는 린이 궁궐 정원을 손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전으로 이곳이 혼란스러워 이런 작은 일들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타이차이는 그녀에게 레미아와의 만남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왕의 동생 세력이 왕의 두 새로운 손님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두 새로운 손님들을 둘 다 위협이 되는지 확인하고 제거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한편 왕과 장군들은 군대를 동원하고 반란 세력을 공격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반란 세력을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링과 타이차이도 군에 합류할 것이고 계획을 세우고 전장을 정비한 후 수멜라는 다음날 전투를 위해 출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타이차이는 평소 괴물들과만 싸웠기 때문에 약간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들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쟁입니다. 죽이거나 죽거나. 수멜라도 린을 격려하며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바로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타이차이는 린네 방에 와서 일찍 쉬라고 했지만 린은 방이 너무 넓고 조금 외로워서 타이차이에게 오늘 밤 자신과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린은 내일 전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그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 자신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와 함께 마법진에 들어가기로 선택했으므로 자신이 여기에 있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타이차이에게 기대어 잠들었고 타이차이는 갑자기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린에게 쉬라고 하고 자신은 커튼을 치러 갔습니다. 미우라와 레미아는 린이 상당히 긴장한 것 같아서 걱정했습니다. 린이 꽤 긴장한 것 같아 미우라와 레미아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레미아는 린과 타이차이가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무언가를 감지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때 암살자가 린의 방에 잠입하여 암살하려 했지만 타이차이는 미리 알아채고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그를 보냈는지 알고 싶어 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린에게 달려들었고 타이차이가 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며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아나처럼 중요한 사람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암살자는 타이차이가 멈추는 것을 보고 도망치려 했지만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보를 비밀로 지키기 위해 죽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반군이 도시 성문에 도착하여 전투, 타이차이는 에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적진 바로 앞에 균열을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여 적군의 진역을 막았습니다. 적이 일시적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생각한 수멜라는 적이 무기를 많이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했는데 상대편이 마법사들로만 이루어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적이 후퇴하지 않고 마법 고리를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의 군대는 상대편에서 걸어온 마법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차이는 살펴보고 그 고리들이 상대편이 마법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것을 발견했습니다. 레미아에 따르면 그것들은 마법석이었고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나가봤지만 적은 그보다 1000개나 더 준비해 놨더군요. 하지만 그 반지는 사용자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적들은 한동안 마법을 계속 사용하면 스스로 죽게 될 겁니다. 병사들은 싸우지 않고 적들이 죽기를 바랐지만 대마법사는 그들도 여전히 자국민이라고 생각했기에 최대한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레미아에게 계획이 있었고 린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린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적들은 린이 뭔가를 하려는 것을 알아챘고 그녀를 향해 공격해 왔습니다. 타이차이는 에리가 린을 위해 방패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마법으로 비를 내려 병사들 발밑의 땅을 진흙으로 만들고 동시에 번개를 쳐 적군을 마비시켰습니다. 텐세이펜, 여러분, 그 장면이 간지러우셨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장은 반란 세력의 전략가를 만났고 그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하여 재빨리 그를 제거했습니다. 타이차이 일행은 승리를 자축했지만 파티 중간에 링아 타이차이는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꽃밭으로 가서 다시 꽃이 만발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편 카숨과 그레미는 타이차이의 명성이 널리 퍼져
몹시 씁쓸해했지만 카숨은 자신이 매우 강력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타이차이를 단호하게 처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타이차이가 깨어나자 리는 이미 침대 옆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메스껍다고 말하며 린에게 사과했는데 그 이유는 어젯밤에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지 그녀의 얼굴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미우라와 레미아가 왕이 타이차이를 만나고 싶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대강당으로 가서 왕과 공주는 타이차이의 일행이 고를 수 있도록 나라의 보물들을 가져왔습니다. 미우라는 단검을, 리는 마법 지팡이를, 레미아는 마법 반지를 고르고 타이차이는 카타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수멜라가 그를 훈련장으로 불러 새로운 검을 시험하게 했습니다. 레미아도 거기서 자신의 반지를 시험해보고 싶어 했기에 타이차이는 수멜라에게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밤 잔치 때문에 배가 아파 잠시 도망쳤습니다. 그 후 거리로 나갔고 사람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모두들 그가 왕이 그들을 위해 싸우고 보호하라고 소환한 자임을 알았기에 그의 손을 잡으려 나와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다시 카심을 만났고 그가 한쪽 손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카심은 그가 자신의 한쪽 손을 잘라간 장본인이라며 자신은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와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싶었고 만약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독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곳의 물줄기. 그런 후 타이차이는 카심을 따라가기로 결정했고 그때 린과 미우라는 여전히 대회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미아는 수멜라가 이 훈련을 통해 언제든지 배치될 수도 있는 군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계획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심은 타이차이를 텅 빈 골목으로 데려왔고 그에게 이 유물을 사용하게 하여 공정한 싸움을 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타이차이의 마법 능력을 카심과 동등하게 제한할 것이며 승자는 상대방의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레스가 계속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차이는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받아들이고 카심과 싸우기 시작했다. 그는 타이차이에게 달려들려 칼을 뽑았지만 한 손밖에 없어서 카심은 여전히 불리했기에 마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했고 타이차이도 대응할 방법이 있었다. 그들은 온몸에 상처를 입을 정도로 계속해서 공격을 주고받았다. 카심은 다음 수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했다. 그는 타이차이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보고 물공을 만들어냈다. 타이차이는 어떻게 방역할지 생각하다가 린이 상상으로 마법을 사용했던 것을 떠올렸고 그의 기술을 반으로 가르는 바람배기를 날려 벽으로 날려보냈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끈기 있는 자신보다 타이차이의 재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물을 부수면 힘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갑자기 유물에서 유령이 나타나 타이차이를 노렸습니다. 카심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교주가 그에게 이 유물을 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카심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교주가 그에게 이 유물을 준 것이었으니까요. 그레미가 타이차이를 보호하려고 달려들었고 카심도 마법을 사용해 그레미가 유물을 부술 시간을 벌었지만 유령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타이차이도 힘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에리에게 주변 공기를 압축해 달라고 부탁했고 번개처럼 섬광을 내며 베었습니다. 유령을 완전히 박살낸 그 한방. 그날 오후 그는 카심에게 줄 회복약을 가져갔지만 할머니는 카심의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진 것을 알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 카심은 노력이 때로는 타고난 재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타이차이는 자신 또한 재능 있는 스승에게 훈련받았기에 감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고 타이차이는 재능 있는 스승에게 훈련받았기에 감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스승에게 카심은 할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고 타이차이는 종소리를 들었다. 종소리. 사람들은 그것이 전쟁 경고종이라고 알렸다. 그때 교주는 카심과 타이차이의 결투를 자신의 왕은 날마다 태차이가 강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군대는 전투를 위해 출발했고 링과 태차이는 서로를 보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왕의 동생 쪽에서는 그의 부하인 후작이 그에게 레미아와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을 집중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분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밀병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비밀병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측은 전장에 도착했습니다.
왕의 동생은 이 전투 후 역사책에서 자신이 악당으로 기록될지 영웅으로 기록될지 몰랐습니다. 왕의 편에서는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결집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편에서는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힘쓰고 있었습니다. 타이차이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두 진영은 각자의 전투 지역을 확보하며 공식적으로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전장에서 자신의 기량을 뽐낼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차이는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싸우는 모습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교주와 그의 주인은 이제 타이차이가 자신들이 반군에게 제공한 것들에 어떻게 맞설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반란군에게 제공한 무기들의 말이죠. 이때 리는 적진에서 그레미와 똑같은 성격의 여전사를 만났고 무라는 남작과 레미아는 마법을 방해할 수 있는 마법사와 마주했습니다. 적진에서 그레미와 성격이 똑같은 여성 전사를 만났고 무라는 남작과 레미아는 마법을 방해할 수 있는 마법사와 대면했습니다. 마법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법사였습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물리친 적들에게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이곳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목숨을 건지려면 말이죠. 타이차이는 혼자서 왕의 형제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에리 또한 나타나 타이차이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그는 타이차이의 힘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그곳에 서서 그와 협상을 하려 했습니다. 그와 말이죠. 그러자 병사들이 밖으로 나갔고 타이차이는 왕을 대신하여 평화 협상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두 형제 모두 백성을 걱정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 전투는 단지 이념적 차이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을 멈추자고 제안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를 위협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를 위협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에게는 한 나라 전체를 파괴할 만한 충분한 힘이 있었기에 그를 왕 앞에 데려오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전략가가 어떤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퍼져나가 쓰러진 병사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레미아는 다른 마법사와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틈을 보자마자 그를 제압할 수 있는 일격을 날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를 심하게 다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그녀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비롭지 않았기에 최소한 마지막 말을 할 기회는 주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불덩이를 만들었고 다른 마법사는 그녀가 그것을 만들자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알았습니다. 주문을 외울 필요도 없었어요. 평생 그녀의 경지에 미칠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미울에 관해서는 더 이상 남을 얕보는 남작의 오만한 태도를 참을 수 없었기에 그녀는 그에게 전력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불꽃 검을 사용하여 그에게 돌진했습니다. 그녀의 검을 막아내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확신했지만 그녀는 그의 뒤로 돌아가 단검으로 그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테카이로 돌아가서 왕의 형제는 그에게 왕이 될 힘이 충분한데 왜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지 물었고 테카이는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는 테카이가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고 만약 테카이가 그를 따랐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싸움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버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전략가가 비밀리에 해왔던 일이 에리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린 쪽으로 돌아가 보면 그녀는 여전히 여전사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빠른 공격을 가하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여전사는 약간 다쳤습니다. 이때 패배한 병사들은 어둠의 마법에 의해 영혼 없는 시체로 변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공격했습니다. 두 전적 챈디 전보은 갑자기 이 무리를 상대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다. 전략가는 이제 자신이 비밀리의 전장 전체에 걸쳐 이 주문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전장 전체에 걸쳐서 말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왕의 형제를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주인은 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테카이는 자신이 섬기는 자가 두 머리 달린 용이 암시했던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암시했던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몰랐다. 그는 원래 테카이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그를 부추겼다. 두 형제 사이의 다툼은 애초에 신경 쓸 가치도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이제 가장 큰 위험을 알아챘다. 라미아는 이 거대한 마법진에 대해 어떤 것을 알고 있는 듯했고 전략가는 주인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200년 전 이 대륙에는 피해 연대기라 불리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 병사들을 언데드로 만드는 마법이 처음 등장한 때였습니다. 그 전쟁이 끝날 무렵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제 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라미아는 이것이 흑마법임을 알아챘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끝없이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이미 왕의 진영은 포위되었고 리는 전투를 지원할 여전사를 고용하기로 제안했습니다. 여전사는 동의했고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시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왕의 형제는 테카이에게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시체들을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원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부터 역사책에는 그를 악당으로 기록할 것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막을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테카이는 이제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고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었지만 에리는 그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의 일부만을 분리하여 테카이에게 가져왔습니다. 테카이가 자신의 모든 힘에 닿으면 스스로를 파괴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도 지켜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리는 이제 사라지고 그녀의 진정한 모습이 앞으로 테카이를 도울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시간 정지에서 벗어나 린과 재회했습니다. 그는 린을 껴안고 그녀를 다치게 한 것을 사과했지만 이제 이 전쟁을 멈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정령의 진정한 모습을 불러냈고 그것은 마법진을 소멸시켜 병사들을 정상으로 되돌렸습니다. 라미아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테카이는 그 후 실피를 만났습니다. 여전사는 실피를 가장 강력한 내 영혼 중 하나이자 바람의 여왕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에리가 사라졌지만 그녀의 기억과 감정은 남아있었기에 그는 실피를 에리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략가가 진정한 악마로 변했기에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악마로? 테카이는 린에게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곁에 있을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고 린은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여자 전사는 악마를 물리친 후에 농담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악마를? 그러자 그는 실피에게서 힘을 빼앗아 악마에게 날아갔습니다. 악마는 아직 의식이 있었고 테카이가 여기로 소환된 것은 처음부터 그의 주인의 뜻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곧 이 세상은 뒤집어질 것이고 그 사람은 구세주로 나타날 것이며 테카이는 그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테카이는 그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를 향해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공격했고 악마는 방어만 할 수 있었습니다. 싸우면서 그는 싸우는 이유를 밝혔고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그의 몸을 날려 땅에 처박았다. 마귀는 그가 자신을 끝장내주기를 바랐다. 그래야 그의 임무가 완수될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테카이는 감히 죽이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영원히 안고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이 진정한 힘을 받아들이는 순간 평범한 삶과 작별을 고했다. 힘을? 그러고는 번개를 쳐 마귀를 완전히 소멸시켰다. 그날 이후 나라는 평화를 되찾았다. 테카이는 너무 많은 마법을 사용한 후 곧 깨어났다. 그는 자신의 곁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보았고 루미아는 공주를 불렀다. 공주는 그에게 그가 의식을 잃은 날 이후로 각 소녀들이 그를 매일 돌보았습니다. 국가는 이전의 활기를 되찾았고 테카이의 무리는 나라가 필요할 때만 소환되는 왕실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왕의 동생은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테카이의 무리는 곧 국경도시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공주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고 언젠가는 그들을 둘 다 고향으로 돌려보낼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공주가 너무 애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들도 여기 생활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테카이는 누가 배후에서 암약했는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실을 잡아당긴 자를. 자신이 속임수를 썼다고 불리든 말든 자신과 린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상관없었다. 그리고 이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